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시험 문제 중에 안전관리론을 풀이하겠습니다. 1번, 기업 내 정형교육 중 TWI라고 이야기하면요,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TWI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이 TWI 교육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면 작업 개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잡 릴레이션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면요, 인간관계 개선 기법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면 작업 지도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기법이라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잡 세이프티 트레이닝. 이걸 작업 안전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될 게 JM이라면 작업 개선, JR 이러면 인간관계 개선, 또는 이거를 부하 통솔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 인스트럭션 하면 작업 지도, 잡 세이프티 하면 작업 안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재사례 연구 진행 단계 중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사례 연구 순서는 이게 1단계, 재상황의 파악. 2단계는 사실의 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3단계는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문제점 발견.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 문제점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가장 근본적 문제점이 결정이 되면 5단계는 그 가장 근본적 문제점부터 대책을 수립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5단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확인, 문제점의 발견, 대책 수립,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5단계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교육 심리학의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파블로브라는 사람은 조건 반사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반사설은 개에게 실험한 이론이죠. 그래서 개의 소화 생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가 음식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나 밥그릇을 보고 침을 흘리는 현상을 통해서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시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레빈이라는 사람은 장설을 주장했다. 요 설 이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빈의 장설은요, 인간은 새로운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요인들을 도입하여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변화를 가져봄으로써 자기의 인지를 재구성한다는 이론이다 정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맞는 내용은 톨만이 이야기한 기호 형태설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인지적 지도 같은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하려는 것을 기호 형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손다이크라는 사람은 시행착오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톨만이라는 사람은 기호 형태설, 레빈이라는 사람은 장설, 파블로브는 조건 반사설, 손다이크는 시행착오설인데, 이 시행착오설도 처음부터 성공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우연적인 성공을 목표로 많은 시행과 착오가 반복되어 우연한 기회에 성공하고 성공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이 획득된다는 설이 시행착오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과 주장한 이론 정도 봐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레빈의 K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에 따른 법칙을 B는 FPE라고 주장하고요. 요 B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person, 개체와 environment, 환경, 이 환경 중에서도 주로 이거를 심리적 환경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체와 심리적 환경과의 함수관계를 뜻한 식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K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가 의미하는 것은 행동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는 함수관계를 뜻하지만 동기부여를 포함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학습 지도 형태 중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 과정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이랬는데 몇 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토의를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사회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없으면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사회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패널 디스커션 그렇게 두 가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버저 세션이라는 거는 6 회의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6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6분간 토의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심포지움, 버저 세션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정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대재해는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 2니까 답은 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정원하거나 안전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중대재해는 3건, 그 다음 평균 재율은 2배 이상,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얘기한다. 이 세 가지는 수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하인리히의 재구성 비율에 따른 58건의 경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재발생 비율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1대 29대 300.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330건의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고요. 3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상해 사고입니다. 29는 경상, 1은 사망 또는 중상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경상이 29건 발생 58건이 발생했으므로 경상이 58건이 발생하고 무상해 사고는 얼마냐? 29건의 2배니까 무상해도 당연히 600건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이론의 핵심은 300건의 아차 사고를 포함한 이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채워지고 경상이 29건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한 건의 사망 또는 중상이 일어나는 이론이다 보니까 이 300건의 무상해 사고를 제거하면 상해의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한 이론이 하이니히 재발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치에 따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상해 정도별 분류 중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일시 전 노동 불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시 전 노동 불능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신체 장애 등급 4급에서 14급까지로 나뉘어지고요. 영구 전 노동 불능은 1급에서 3급까지를 얘기합니다. 9급 처치 상해는 9급 처치만 한 상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데이비스 동기부여 이론 중 동기유발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비스 동기부여 이론 등식은요. 기업의 성과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경영의 성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는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적인 성과다. 이 물적인 성과는 뭐에 좌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성과는 인간은 오묘해서 여러 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성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능력은 다시 나누어지면 인간의 능력은 지식 곱하기 기능이 있고요. 동기유발은 상황 곱하기 태도가 되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성과는 지식 곱하기 기능 곱하기 상황 곱하기 태도 곱하기 물적인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기유발이니까 동기유발은 상황 곱하기 태도니까 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등식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유형 중 스태프형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즉 스태프형은 사업주가 있고요. 관리자가 있고요. 근로자가 있는데 명령은 상하로 내려오겠지만 스텝은 여기에 스텝이 있다라는 거죠. 생산 부분에는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생산 라인에서는 난 생산, 스텝에서는 넌 안전,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할 우려도 있는 방식이 스텝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형식은 중규모 사업장에 쓰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다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이게 다른 말로 난 생산, 넌 안전, 별개로 취급하다 보니까 권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 부분에 협력하여 안전명령을 전달 실시하므로 즉 이 스텝이 이 근로자를 직접 안전 지시나 안전 감독할 수 없고 협조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명령을 전달 실시하면 안전 지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여기 나오죠.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다. 명령 개통과 좋은 근거적 참여가 혼동되는 이 조직은 혼합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합형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혼합형의 단점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많이 나오니까요. 답은 4번. 자, 다음 11번.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 장비의 이력 카드 작성, 교정 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 주체는 당연히 이거는 사업주가 합니다. 이거는 뭐 오해가 없습니다. 법에 사업주가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방진 마스크의 형태로 옳은 것은, 방진 마스크는 분진을 제거하는 안전보호, 위생보호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연결관이 있습니다. 연결관이 있기 때문에 격리식이다라고 반아줘야 돼요. 격리식이다. 그러면 벌써 1번, 2번은 답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 입만 막고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막고 있는 거 아니죠. 얼굴 전체를 막고 있는 게 전면형, 코, 입을 막고 있는 거는 반면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만 보고도 핵심은 연결관입니다. 연결관이 있냐 없냐로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나누고, 얼굴 전체를 감싸면 전면형, 코, 입을 감싸면 반면형이다. 그렇게 반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자업자의 적성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 인간의 적성 요인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성, 성격, 지능, 흥미,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적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적성 요인이 아닌 것은 연령, 하나만 더 본다면 개인차, 연령이나 개인차는 적성 요인이 아니다. 해가 가면 나이가 먹고요, 태어날 때부터 개인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적성 요인이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성 요인보다는 적성 요인 아닌 2가지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하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준 중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은요, 이거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것은요, 긴급 조치에 관한 것은 채용 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을 할 때 변경 시 교육 내용입니다. 건강정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은 이것도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은 이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그 4가지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색도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단 색도 기준은 한국 산업표준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 7.5R이라는 게 이게 색상입니다. 그 다음 4는 명도, 14는 채도를 뜻한다라고 알고요. 산업안전보건 표지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은 금지 표시 또는 경고 표시에도 빨간색을 쓰고 있습니다. 5와의 8.5% 12는 황색을 노란색을 뜻하면서 경고 표시에 쓰는 내용이고요. 파란색은 2.5 pb 4% 10을 뜻하고요. 이거는 지시 표지에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흰색 같은 경우에는요, N0.5가 아니라 N9.5입니다. 그래서 N9.5는 흰색, N0.5는 검은색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4번이다 라고 반아주시고요. 우리 녹색에 관계되는 것은 안내 표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안내 표시는 2.5G 4% 10을 쓰고 있습니다. 2.5G 4% 10, 이거는 녹색에 관계되는 거고, 이걸 안내 표지로 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색상에 따른 표지의 종류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강도율의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첫째, 이 강도율은 연간 1000시간 작업 시 재해로 입은 근로 손실 일수를 뜻한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사망 또는 영구 전 노동불능의 근로손실은 7,500일로 환산한다. 이 7,500일이 나온 근거는요. 사고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근로 가능 연령이 55세예요. 그래서 사망사고나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가 일어나면 근로손실 연수는 25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당 1년에 300일 일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300일 일하는 걸로 보면 손실일수는 7,500일이 나온다더라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번 신체 장애 등급 중 14급은 근로손실일수가 50일로 환산한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 1부 노동불능은요 4급에서 14급까지인데 4급은 5,500일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14급은 50일입니다. 13급은 50의 배 100일입니다. 12급은 100일의 배 200입니다. 11급은 200의 배 400일입니다. 10급은 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200, 400 더하면 600일이 되죠. 그 다음에 9급은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되니까 1000일이다. 외우실 때 칠판에 적혀져 있는 신체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손실일수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14급은 50일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영구 1부 노동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일시 전 노동불능은 휴업일수, 일시 전 노동불능은 아까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게 60일이다. 이 60일이 근로손실일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365일 중에 60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일을 일한다라고 얘기한다면 300일로 환산하면 얼마겠는가. 그래서 이 x를 구하면 60 곱하기 365분의 300 이렇게 해서 휴업일수는 반드시 보정을 해야만 근로손실일수를 얻을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17번. 성면 취급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성면은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흡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면 취급 장소는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두 번째, 성면 취급 장소. 이 두 가지는 특급, 나머지 1급, 2급 방진 마스크는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급 정도만 여러분이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의 기본 모형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 경고나 매달린 물체 경고나 고압 전기 경고는 삼각형 기본 모형이 삼각형입니다. 테두리가 있고요. 그러나 폭발성 물질 경고는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를 치고 이 기본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선의 색깔이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표지에도 빨간색을 쓰는 게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감인성 물질 경고는 이 바탕은 흰색이고 그다음에 테두리는 빨간색이고요. 그림이나 문자는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이 식을 씁니다. 그래서 요 표지를 쓰는 거하고 요 표지를 쓰는 거하고는 꼭 기억하시고 이 고압 전기 경고는요. 이 테두리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고요. 바탕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벼락 마크 같은 거 이런 거는 검은색을 씁니다. 각각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9번. 다음 적응 기제 중 도피적 기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적 기제, 적응 기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피적 기제, 방어적 기제, 공격적 기제. 주로 이 두 가지를 잘 봐놔줘야 돼요. 그래서 방어적 기제는 보합, 동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상, 합리화, 동일시, 승화 이렇게 봐놔주시고 그다음 도피적 기제는 태고, 배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퇴행, 고립, 백일몽, 억압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뭐 공격적 기제에는 간접적 공격 기제와 직접적 공격 기제 뭐 이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생체 리듬은 바이오리듬입니다. 생체 리듬 중 일반적으로 33일을 주기로. 그래서 생체 리듬에는 육감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3일을 주기로 그리고요. 이거는 28일을 주기로 그리고요. 이거는 33일을 주기로 그립니다. 육체적 리듬의 색깔은 청색을 씁니다. 이 색깔도 좀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적색, 이거는 녹색을 쓰더라. 그래서 바이오리듬의 종류에는 육감지가 있고 색깔은 청정, 녹이다라고 본다면 33일을 주기로 그리는 리듬은 지성적 리듬이 되겠습니다.